네, 2023년 7월 9일 네, 7월 9일. 비가 참 많이 오는 우리 일요일 네. 오전 11시인데요. 우리 히스토아 22화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37입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오프닝은 네. 마음 따라 입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민호 씨 정해진 게 없는데 이제 네. 야, 토스를 한다라는 뭐 눈빛이라도 이렇게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예, 죄송하고 잘 지내셨어요? 저 잘 지냈습니다. 괜찮아요? 몸? 중간에 연락을 했었죠, 민호 씨한테. 뭐 일단 영상 작업도 다 마무리하지 못했고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참 괜찮았는데요. 네. 화요일부터 그 몸이 으슬으슬하다라는 느낌이 받았었고 그와 더불어서 약간 멘탈적으로도 뭔가 좀 흔들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좀 이렇게 하루 쉬자. 사실 저한테는 큰 용기였거든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제 마음이 보이게 되는 너 쉬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어차피 맞아. 오래 못해. 맞아, 이렇게 맞아. 하면 오래 못하고 맘 놓고 쉬어라. 이거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알았어요. 같은 패턴이었는데 화요일 날 쉬고 그래 다음날 운동하자. 다음날 뭐 할 거 하자. 해놓고 또 수요일 되면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반복을 하다가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인정을 해버린 거지. 그래 일주일 쉬어야 된다. 이거 마음을 좀 놔야 된다 싶어서 좀 놨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월요일 빼고는 다 안 갔어요. 제 의지대로 안 간 건 좀 처음입니다. 안 가야지 해가지고 안 간 거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드디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실 계속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쉬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아픔으로 인해 이렇게 강제 종료가 된 게 아닌가. 윤호 씨는 어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본인은? 저는 조금 근데 아파도 저는 운동은 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저도 원래 그랬었는데 운동을 하면 저는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로 뭔가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운동을 쉬어본 적이 있어요? 아예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이틀 이상 막 쉬진 않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쉬더라도 뭔가 뭐 저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 운동 쉬고 있는데 네. 그날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푸시업이나 뭐 맨몸 운동 하고 있어가지고 막 엄청 쉬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느끼는 게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을 네. 좀 길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멘탈 관리나 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민호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일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맞긴 한데 물론 뭐 난 그 일 시간이 짧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나는 뭔가 그냥 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일로. 사실 뭐 제 요즘 하루 일과가 그렇거든요. 뭐 아침에 회사 갔다가 네. 회사 가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저는 그냥 뭐 페트로 돌고 회원님들 여쭤보시면 그냥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한 운동하고 점심쯤에 하시죠. 네네. 네. 아침 10시부터 한 점심까지 하고 12시쯤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뭐 히스토아 편집을 할 때도 있고 뭐 음악을 만들 때도 있고 네네. 영상 작업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류 작업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수업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수업을 하러 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알려드리고 코칭해드리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서 집에 와. 그러니까 가장 스트레스는 잠을 많이 못 자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네네. 그냥 그 관리를 참 잘하고 있네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못했다. 그런 걸? 네, 아예 못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몰랐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게 민호 씨 말대로 그 강종이 돼가지고 강제 종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번 느낀 게 좀 이게 성공을 향해서 좀 달려가긴 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또 해야 되는구나. 참지 말고 맞죠. 그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구나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몸소 느낀 부분이어서 이것도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의 파일을 좀 줄이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긴 하지만서도 사실
그 쉬는 중간 중간에도 막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내가 운동하는 것과 지금 주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일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게 내 인생 전체 인생에 있어서 괜찮은 걸까 포기를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포기는 안 되더라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운동은 계속 할 테고 이 MC란 일도 할 것 같고 네. 할 것 같고 아니고 하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지옥주였다. 아 지옥주였다. 이번 주가 그래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의도치 않은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진짜 미친 듯이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날도 있고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정말 그 소위 시체 옆에서 건드리면 숨만 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쉬기도 했었고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다면 좋고 안타깝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 그렇죠. 사실 알고 있었지만 뭔가 켜켜이 묻어두고 있다가 뭔가 딱 터진 느낌이라 사실 뭐 여러모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루하루가 네네. 좀 고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 네. 사실 이번 주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날 뭐 했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민호 씨,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잘 보셨나요? 아 제가 한 주를 저 때문에 쉰 것에 아니요 뭐 민호 씨 많이 아니야. 굉장히 송구스럽게도 네. 네. 어떻게 결과가 좀 망했고요. 아 좋습니다. 네. 좋다고요? 나쁘지 않네요. 네. 아 망할 수 있죠. 진짜 한번 다 엎어봐요? 내가 한번? 아니 망할 수 있지. 다음에 잘 보면 근데 뭐 사실 이미 예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제가 두 가지 시험을 봤잖아요. 네.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일본어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네. 일본어 공부 자체를 안 했어요. 못한 거 아닐까요? 안 한 겁니까? 못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근데 있고. 못했다고 하면 네. 아 핑계로 들릴까봐. 핑계 대고 싶지 않아서.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그걸 알았으면 내가 알아서 잘 조절했어야지. 12월 달에 봤었어야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안 했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이미 일본어는 그냥 체험하듯이 그래서 뭐 일본어는 맛만 보자. 할 말도 없고요. 맛만 보자.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할 말도 네. 없고 이제 저거 때문에 저 노인 스포츠 지도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이제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다 직원분들도 다 똑같은 자격증을 제가 작년에 땄던 자격증을 이제 이번에 따시거든요. 그분들은 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겹치는 내용이 네. 많다 보니까 이번에 구술 시험만 저는 준비를 한 건데 네. 작년에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을 통과를 해서 굳이 이번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저는 구술 시험만 보면 돼요. 네네. 근데 구술 시험이 워낙 매년마다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난해하다. 조금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당황스럽다.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몸소 느꼈고 작년에도. 네. 근데 뭐 올해 또 떨어지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좀 복잡하네요. 필기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딱 무조건 따지 않으면 조금 기회를 날려버리는 분기점이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번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진짜 작년만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사실 그 시험은 잘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다면 하는 남자.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왔는데, 근데 조금 디테일한 실수가 조금 있긴 했어요. 네. 한 5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하나는 노인에 관련된 문제, 나머지는 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해봐라. 큰 근육? 뭐 그런 거. 제가 아는 그런 건가요?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가슴 등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거기 네. 또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근육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가슴 근육 운동하면 가슴 근육. 가슴 근육이 뭐가 있죠? 가슴 근육. 대흉근이라고 하죠. 대흉근이 가장 큰 근육. 전문가. 네. 그리고 이제 하체 근육은 네. 대퇴근. 맞아요. 들었어요. 대퇴근. 그리고 등 근육은 생각보다 많이 나눠져 있어서 광배스? 큰 근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큰 근육은 대둔근입니다. 대둔. 엉덩이 근육이에요.
소위 빵댕이. 네네네 맞죠. 빵댕이 근육이 가장 큰 근육이에요. 아 진짜요? 세 가지가 그렇게 세 개로 나눠. 결국 허벅지 쪽이랑 허벅지, 엉덩이, 가슴 가슴인 거죠. 이게 대근육인 거예요? 네 맞죠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대퇴근이라고 얘기하면 네. 다리 전체, 허벅지 전체를 아우르는 근육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대퇴사두근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전면만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대퇴사두근이 이제 전면입니까? 근데 또 디테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그리고 뭐 얘기도 잘했고 목소리도 크게 잘했고 솔직히 이거 하면서 조금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어떤 히스토하기 진짜 잘했다. 뭔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서. 네네. 물 흐르듯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민호 씨 원래 잘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부끄러워한다고? 역시 샤이가이. 네. 뭐 어쨌든 도움이 됐다 히스토아가. 저는 네 히스토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돼서 얘기하면서도 되게 차분히 얘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런 자세 느끼기도. 좋죠. 그리고 저 수업할 때도 조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가감 없이 얘기하는 좀 그런 것들이 히스토아 덕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뭐 편견일 수 있겠지만 MBTI를 얘기를 살짝 해보면 그 ENFP가 얘기하다가 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100가지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딴 길로 새잖아요 우리. 그 회로가 걷잡을 수 없다가 소위 뭐 기차를 얘기했다가 끝에는 원숭이를 얘기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히스토아가 도움이 됐다니까. 그죠. 생각 정리를 진짜 많이 하려고 하고. 신기하네요. 그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겁니까?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문득문득이 아니라 계속? 그냥 지금 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도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여러 가지 예시가 생각이 떠올라요.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문득문득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게 됐는지 아니면 뭐 진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한 질문에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그냥 그렇게 그런 걸 참는 거죠. 얘기를 안 하려고. 어떻게 참죠? 와 신기하다. 그냥 참는 거죠. 그냥 닥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당히 자기와 많이 싸우는 민호네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래요. 진짜?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해야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신기하다. 좀 그런 생각. 좀 신기하. 간단히 무슨 코너처럼 잠시 ENFP의 뭔가 그걸 봤는데 진짜 맞네요. 네. 봤던 대로 맞네요. 전 확실히 ENFP라고 생각하는 게 좀 저 이번에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해요. 가감 없이 해요. 여기서는 뭐 사실 본인이 똥 싼 것만 아니면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좋죠. 근데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난 이제 좀 해탈했다, 통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달까지. 왜냐면 이게 나만의 서운함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서운함을 느낄 때가 의미 부여를 했다. 좀 그런 경우가 제가 종종 많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사실 이성관계 아니면 그냥 저는 친구도 가능한가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좀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래요? 아니. 동지한테 느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혹시 최근에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네, 뭐 어렵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느 단체에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나는 이 친구들과 조금 더 관계를 좀 깊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막 맨날 연락하는 건 아니더라도 의지가 필요할 때는 의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해야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들 입장에선 굳이 뭐 다른 사람 있는데 내가 떠오르지 않았을 수 있고 뭐 그런 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좀 뭔가 점점 내가 생각하는 친한 관계의 기준에서 이 사람들이 좀 너무 멀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날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다라고 그거를 느끼니까. 좀 연락하면서 느꼈어요? 연락하면서 느낀 게 아니라 이제 만나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느꼈군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이 무리에서 그 사람들끼리 친한 것만큼 난 친하지 않구나. 그래요? 민호 씨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용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 네? 그래요, 민호 씨가? 항상 그 모임의 주축이 되는 약간 우두머리의 김민호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느낀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네네. 뭔가 모임에서 밉보이거나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네. 되려 뭔가 챙겨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끌거나 이건데 이게 너무 내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어느 정도. 이 모임 자체에 있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렇게 좋아하겠지. 그리고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해 내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딸려오는 거구나. 나는 상대방들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쵸. 그거에만 빠져 사는 게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쵸. 거의 그거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데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나는 이 사람들과 나도 함께 그 무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니까. 그게 또 아니니까. 아닌 게 그들만의 느껴지니까. 연대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뭐 어거지를 지금 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건 확신해요, 확실히. 그거는 뭐 확신하죠. 진짜요? 네네네. 그 이게 뭐 의외네요. 따돌림 그런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고. 뭔가 그런 것도 있죠. 성별의 차이에서 지금 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사실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느껴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명. 네. 근데 그 사람들이랑도 안 친해. 그러니까 나 이 무리에서 무슨 포지션이 되거나 어떤 뭐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없는 거야. 나도 못 가지 그러면. 난안 그러면 가지. 내가 왜 거길 가야 여기 되지? 왜 있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난 이 사람들이 더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좀 자처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담이 됐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건 또 내 쓸데없는 망상이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떠나는 게 맞겠다. 왜냐면 이제 내 마음이 틀어졌으니까. 사실 틀어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인간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더 친해질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에너지 쓰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조금 에너지를 줄여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좀 신기하네요. 제가 알던 민호와 좀 반대되는 느낌의. 아닙니다. 근데 좀 왜 ENFP 얘기를 했냐면 ENFP가 생각보다 걱정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좀 많이 들었어요. ESFP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깨발랄한 막 진짜 항상 기쁘고 항상 재밌고 거의 뭐 진짜 막 감정파가 돼서 야 막 놀자 이런 느낌인데 ENFP는 놀자 하면서 뒤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MBTI 중에 이 중에 가장 아이스러운 게 ENFP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나도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ENFP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궁금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김민호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간관계다. 그만큼 가장 우선순위 두기 때문에. 좀 신기하네요. 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저는 이제 ISFJ인데 뭐 인간관계 확실히 민호 씨에 비해서 얕긴 하네요. 제가. 뭐 얕다 깊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얕다기보다는 그 모임 자체가 많이 맞죠. 뭐 있다고 해도 사실 물론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그죠. 그렇게 막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뭐 우선순위는 다 다르고 그것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저는 시간이 없다고 막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기쁘거든요. 뭔가 내가 활동적으로 살았다는 게 뭔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구나. 언젠간 나의 걸음이 되겠지. 좀 이런 마인드인 거고. 관점 차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간만에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요즘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사실 뭐 인생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사람이 이렇게 이끄는 것도 그렇고. 그죠. 나이가 들어도 사실 노후가 돼도 친구들은 분명히 있으면 좋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게. 인연 믿으세요? 인연. 그러니까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네네. 잘 그런 거를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이 뭐 있다 없다기보다 신기한 건 많아요. 사실. 연락을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인간관계 모토가 뭔가 연락을 하든 말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만나면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평등, 그러니까 공평하게 혹은 공평 혹은 뭐 존중 그렇게 이제 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좀 신기하게도 별로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계속 이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관계가 전 되게 좀 좋더라고요. 진짜요. 의도가 없는 관계가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의도가 없는 관계.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좀 주고받는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마음도 편하고. 좋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잘 해야지, 잘 해보자 이랬던 사람들이랑은 사실 맞아. 뭔가 친해지려고 하면 그게 마음의 부담이 좀 커져. 친해지려고 사실. 뭔가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덜 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 이 당사자 입장에선 친해지고 싶거나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 마음이 갑자기 막 줄여야지 해서 줄여지는 게 아니거든. 맞죠. 맞죠. 오늘은 1만 보여줘야지 해서 1만 보여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기대를 하지 않는다가 제일 좋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오늘 비도 오고 저 오늘 오는데 우산을 썼거든요. 네네네. 가끔은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씌워줬으면 좋겠다. 아니 큰 우산을 좀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다. 내 맞춤 정장처럼 맞춤 우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네. 저는 우산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면 이게 쓴 건지 차라리 그냥 우산을 안 쓸까의 생각도 해봐요. 진짜요? 다 맞아 그냥 어깨부터 뭐 바지부터 해가지고 어깨도 맞아요? 네 어깨도 맞아요. 우산이 좀 작았나 봐요. 거의 뭐 버스를 탔는데 우산을 들고 버스를 탔는데 다 거의 뭐 반신욕을 하는 것처럼 거의 뭐 옷이 다 젖고 왜 그러시죠? 왜 웃죠? 키가 크니까 아니 왜 웃죠? 상상이 된 어깨까지 맞나? 가방은 무조건 젖고요. 어. 항상 가방한테 죄송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마침 이렇게 우산을 하게 되면 네. 건물에서 떨어지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가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오. 내가 그러니까 동기가 쓸 때는 그냥 떨어져 죽는데 내가 막 나도 무거우니까 그치. 민호가 쓰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애기들이 그걸로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고? 야. 동화 하나가 생겨나는. 야. 아니 어떻게 맞춤 우산으로 아이가 거대한 우산 여행. 와, 존경합니다. 폴락. 존경합니다. 거기까지 이어졌다고? 아니 동화 같은 걸 써봐요. 글 쓰고 계시죠. 어쨌든 네. 풍부한 상상력의 김민호 씨 응원을 하겠고 일단 뭐 할 말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장마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장화를 새로 이제 장만했거든요. 근데 또 뭐 그게 장화? 장화를 마련을 했는데 장마가 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 달 내내 비가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되나? 하면서도 장화를 샀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잘못된 예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를 예보를 할 수가 자체가 없대요. 그렇죠. 네. 그래 일주일 단위로만 하고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안 와서 뭐 이틀 전 막 이렇게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음 주 내내 오늘부터 내내 비가 온다고 하던데요. 큰일 났네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야 비가. 근데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장화를 사서? 네, 뽕 뽑아야죠. 장화 어디까지 오죠? 무릎까지 오나요? 아니요, 발목? 발목? 네, 복숭아뼈 정도까지. 그래요? 네네. 되게 약간 반바지 입고 다니면 되니까. 장화?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를 깔려고 했죠. 아니. 제 맞춤 장화를 얘기하신 거죠. 좋아요. 뭐 맞춤 다 좋습니다. 어깨가 크고 뭐 있나요? 300 사이즈 장화를 사보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죠. 300이죠. 예. 300? 맞춤 그 장화를 300짜리 살려면 사실 뭐 그냥 그 옛날에 그 논에 쓰는 갯벌에서 쓰는. 네. 잘 어울린다. 예? 아니. 잠시만요. 잘 어울린다? 네. 근데 다리가 기니까. 아니요.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기분 나빴어요. 아니. 기분이 원래 나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뭐야 촌스러워 이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이거 새로운 패션이다. 날 돌려 깐다고? 그러니까 논에서 있는 그 장화를 버스를 타면서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친구를 만나면서 저를 만나도 만나줄 거예요? 그럼요. 그럼 이제 사진을 찍겠죠. 놀리려고. 얘 이딴 거. 얘 봐라. 장난 이거. 이딴 거? 아니. 논에 계시는 우리 장화를 신는 모든 아니, 분들 이딴 거를 저는 명명하신 민호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장화를 신어본 적은 없지만 여성분들이 좀 패션 플러스 뭐 이렇게 쓰시는데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제가 산 거는 짧은 거라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길면 또 긴 대로 또 비쌉니까? 뭐 그런 거라기보다 긴 걸로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 헌터라는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10만 원 일단 대강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길어질수록 그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여기까지 오는 게 있을까요? 저는 긴 걸 안 신었어요. 무릎 위까지도 오는 게 있을까요? 무릎 위까지 오진 않겠지? 그런가? 그럼 관절이 접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그럴 거면 그냥 바지를 입지. 아니 그럴 거면 우비를 입고. 일절만 일절만 해주시고. 너무하네요 오늘. 그냥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비가 개발되지 않았을까? 맞춤 우비도 생각을 해보네요. 맞춤 우비. 그냥 우비를 2개를 사서. 아니. 잠시만요. 엮은 다음에. 그러니까 191이란 키가 사실 엄마 아빠의. 지가 이렇게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야, 씨, 이건 반칙이지. 삿대질 보셨죠, 여러분들? 삿대질. 예. 죄송합니다. 방금 삿대질 거의 뭐 따지듯이. 네가 막 이러면서 지가 막. 죄송합니다. 아니, 전 키 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당황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비가 와서 한 말인데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날씨에 따라서 뭔가 본인들만의 힐링들이 있어요, 사실. 전 있거든요. 혹시 민호 씨 있어요? 비가 오면은 저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비가 오면 하는 게 있다. 왜 그냥 의외로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면은 뭐 집에서 막걸리에 파전에 막걸리 먹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비 오면 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비 온다고 뭘 하진 않아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근데 뭐 그 비 왔을 때 습하고 막 꿉꿉하고 막 그런 날 말고 뭔가 비가 오는데 시원하고 뭔가 사부작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기분 뭔가 좋게 가디건 하나 걸치고 싶고 딱 그런 느낌일 때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벌써 이상한데요. 뭐죠? 이상할 수 있는데 전 이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비벼요. 더 얘기해봐요. 더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보드라운 느낌이 좋거든요. 이야 이거 진짜 인간 김민호의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당신 괜찮아요? 거의 커밍아웃 하듯이. 이게 무슨 커밍아웃이야? 어쨌든 더 얘기해봐요. 다른 데 만지는 것도 아니고. 혹시 죄송하지만 오른손 왼손인가요? 어디죠? 몰라요. 난 둘 다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소원을 비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뭐. 그냥 뭐 느낌이야 당연히 좋은데 이 디테일한 게 엄지랑 검지여야 됩니까? 뭐 왜냐면 뭐 다른 데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저는 그냥 죄송하지만 피부에 보드라운 알겠는데요. 엄지 하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보이는 엄지. 나도 관찰해 보는 거야. 보지 마세요. 나도 이걸 무슨 여자친구 봐요? 왜 이렇게 그윽하게 보죠? 이런 걸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내가 이게 비 올 때 루틴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이지랄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힐링할 수 있고 본인들만의 이제 습관일 수 있는데 그 습관이죠. 이거예요? 힐링까지는 아니고 문 살짝 열어놓고 기분 좋은 비 소리가 나는 날에는 이제 엄지랑 검지를 그러면 사실 그냥 멍 때리면서 뭐 나이가 들어도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비가 오는 좋은 날이다라고 했을 때 민호 그럼 생각하기를 민호 씨는 지금 검지를 만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역겹네요. 일단 첫 번째로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좀 역겹고 두 번째는 동준이가 나를 김민호
야, 또 오늘 엄지랑 아니. 검지 만지고 아니, 있겠네. 아니. 이렇게 생각할 것 저는 같은데 존중합니다. 빡치네요. 예, 엄지검지 괜찮고. 예. 아씨, 나 이건 진짜 커밍아웃 엄컴아웃 좋습니다. 엄컴아웃 좋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이걸 이렇게 씨? 묶어버려야겠네. 근데 혹시 놀리는 거 전혀 아니고요. 네네. 진짜 놀리는 거 전혀 아니고. 네네. 눈 올 때는 사실 뭐 다른 걸 만집니까? 아니요. 눈을 때 그냥 코코아 마시는 거 좋아해요. 눈을 코코아. 보면서, 네. 느낌 있다. 확실히 감성적인 뭔가 있네요. 그냥 달달한 거 보면서 그냥 창밖 바라보면서 진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확실히 뭔가 그게 감성적인 게 있네. 여름에는 그런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여름에는 여름은 진짜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맞아요. 저도 싫어합니다 이제.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네, 저도. 그래서 엄청 싫어하고 뭐 그거 말고는 여름은 대신에 좀 물놀이를 가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죠. 맞아요. 빨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시키고 싶다. 네. 몸 만드는 거 몸 만드는 거? 이미 몸이 만들어져 있다. 그거 이미 준비되어 있다. 뭐 그렇다기보다 지금 여기서 옷을 벗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뭐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야. 아니 좀 뭐 뱃살도 많고 지금 네네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만들려고 지금 운동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니까 전혀 아니죠 사실. 목적 자체가 몸을 만들려고 했으면 이미 막 이악 물고 했겠지.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우리가 몸을 만들어서 뭐 좋은 몸을 보여주자 이 목적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뭐 보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더위가 싫으니까 그냥 빨리 식히고 싶은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느낌 정도 그런 정도. 그리고 저는 비가 오면 네네. 이제 가치가 좀 달라진 게 비 오면 문정 그냥 마냥 좋았는데 네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네. 집에 있으면 좋고 네네.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싫어요. 물론 이제 제 마음 따라긴 한데 비가 안 오는 날엔 비가 좋고.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더라도 그날이 집에 있는 날이다 이러면 비 좋아 이런데 만약에 나가야 되는 날이다 뭐 일을 해야 된다 비 싫은데 뭐 이런 느낌 제 마음 따라 내 의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다르구나. 맞아요 행동 반경에 따라서 비가 좋고 싫으면 좀 뚜렷하게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대 있을 땐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맞아요. 비 오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감성적인 게 저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뭐죠? 그거라서 취사병이어서 취사병 밥들을 만들어야 돼서 맞네. 365일 뭐 군대에 오래 막 길게 하진 않을 건데요.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수송이라서 사실 배차가 없는 날에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그래요? 네, 그래서 건물 청소 좋네. 청소 뭐 금방 끝나죠. 그냥 할 줄 아는 거 다 그냥 따다다닥 하고 그냥 쉬는 거죠. 앉아 있다가. 그게 제일 좋죠 사실. 네네. 얘들아 밥 먹으러라 이러면 이제 밥 맞아요. 먹으러 갔다가. 많은 질타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 전국에 계신 취사병들 응원합니다. 제가 나와서 대단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수 취사병이?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그 본부 계신 분들은 볼 때는 자기들이 이제 일할 때 쉬고, 네, 저희가 일할 때 쉬시기 때문에 그 반대의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군대 얘기는 뭐 길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네. 또 할 얘기가 있긴 해요. 어떤? 저 최근에 예비군을 갔다 왔습니다. 왔다.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군대 밥이. 아니 돈코츠 라면이 나온다니까요? 군대에서?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어딘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코츠 라면은 그 나와요, 식당에서 나와요. 파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맞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코츠 라면이 나온다고 군대에서? 야. 진짜 맛있었어요. 군대 다시 갈래요? 근데 사실 종종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진지하다고 이게? 진짜 나 재입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다시 들어가면 재밌겠다. 한 번쯤은 다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왜냐 군대가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은 편해요. 마음 자체는 시키는 편해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갇혀 있으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도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은 안 되겠지. 도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이제 꿈을 향하는 초점이라면 도움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냥 뭐 군대 생활하는 거다 이러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근무를 나갔다 온 거 생각해보니까 절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대가 약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지나온 일들에는 사실 약간 후한 게 있죠. 아. 네.
좀 그 추억을 후하게 쳐주는 그런 게 있죠. 야 어떤 단어를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후하다. 네네. 정말 적절하네요. 그죠, 네, 그죠. 진짜로 네. 적절하고 좋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얼마나 준다고 해도 절대 안 갑니다. 진짜요? 근데 딱 요즘 월급 100만 원씩 야, 받잖아요. 진짜 네네. 돈 모으고 나오면 돼. 진짜. 진짜. 돈 모을 수밖에 없죠. 야, 너무 좋아. 동디는 월급이 얼마였어요? 군대? 병장 기준으로? 16만 원인가? 병장? 네. 야 20만 원? 16만 원? 16만 원? 20만 원? 그거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근데 이래서 내가 네. 군대를 다시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나는 월급을 60만 원을 받았어요. 네. 천차만별이잖아요. 전문화사 때 말씀하시는 아니 전문화사는 그거는 다르잖아요. 월급은 네. 뭐 초봉으로 받죠. 똑같이. 병장 때 60이었어요? 네, 병장 때 60. 지금이 100만 원인가 그렇죠. 지금 100만 원까지 올랐죠. 근데 뭐 사실 뭐 부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받아도 저는 괜찮다. 조금 너무 많다.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 너무 많다는 아니고 그 친구들 받아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받을 거면 이제 직업 군인들의 월급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것도 생각이에요. 맞지. 그것도 맞지. 왜냐면 빡봉이잖아요. 시급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문하사 아니면 그냥 초입 간부의 월급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사들이. 그래요? 네. 시급으로 야. 따지면. 근데 그러면 이제 못하러 간부를 그치. 하나. 근데 뭐 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봉제니까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떡값도 받고 안정선도 이제 붙어주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어쨌든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맞죠. 수직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음. 버티는 게 여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초입 간부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하는 그쵸. 간부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메리트가 없으니까. 메리트 없죠 사실. 그리고 뭐 사실 군 인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간부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네. 제어가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통제가 안 하려고 되죠. 하는 게 통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전시 상황 속에서 맞아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진행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저것도 해주면 이제 편의를 봐주면 이 친구 편의도 봐줘야 되고 여러 편의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군대라는 곳이 사실 뭐 인격적으로 그런 문제는 굉장히 많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군대라는 그 군기라는 건 집단이라는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미친놈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거기서 못 참는 거지 더. 그거를 악용해서 남용하는 거지 남용. 맞아. 남용한다고 네.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이렇게 바뀐 거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이젠 뭐 내일 아니니까. 뭐 그렇죠. 내가 계속 지금 하사고 이제 중사까지 올라갔다면 그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긴 할 텐데 그냥 지금 제 생각엔 어느 정도 고쳐야 할 점은 있다. 분명. 뭐 그렇습니다. 네네.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지만 7월 28일인가요? 네네. DP2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DP1을 제가 보긴 했는데 네. 현실 고증이 좀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엄청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 병장 네네.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냐? 매드클라운 동생? 아니요 그 병장 쓰레기 병장. 네네네. 그분이 했던 연기가 너무나도 좀. 진짜. 근데 그분 아직 군대를 안 가셨대요. 맞아요. 홍병수 병장이었나요? 하여튼 뭐 이름까지는 생각 안 나. 네, 군대 저도 놀랐어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대에 보여줬던 그 DP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사실 저까지도 아니었고요. 아마 저 윗기수? 저 윗기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정말로 그 병장님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박고 시키고 아이고. 이랬던 게 되게 컸더라고요. 저 때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뭐 병사들끼리 충성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거 그랬으면 그냥 바로 영창. 그게 근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제 위에 맞선님이 네네. 얘기를 해주거나 좀 봤을 때 아마 제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부조리가 좀 있었으니까 그 딱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됐었고 실제로 자살한 사건들이 뭐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좀 있었나요? 네, 제 친구가 공군이었는데 네네. 그 성남 쪽에 공군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13 비행기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자살 사건이 있었고
뉴스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참 그런 사건들이 많고 정말 집단 그곳이 민호 씨 말대로 좀 넘어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네 맞죠.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해진 거는 그거거든요. 누가 먼저 들어왔냐? 맞죠. 단지 그거 하나밖에 맞아요. 없어요. 뭐 잘나거나 못나거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게 문제가 됐으면 그게 그렇죠. 진짜 문제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남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맞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면 모를까 보통 책임도 안 지고 기분 따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군대에서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로. 맞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군대 얘기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 근황을 살짝 얘기했는데 항상 뭐 살짝 얘기해도 네네. 한 뭐 30, 40분, 50분이 뚝딱.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그걸 안 했네요. 어떤 뭐 이번 주에 핫 이슈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근황들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죠. 스킵을 오랜만에 했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맞아요. 스킵을 했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네요. 스킵을 했습니다. 뭐 일단 저희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네. 2부 얘기하려다가 네네네. 보스턴 교살자라고 네. 제가 선택한 이제 영화인데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민호 씨는 잘 봤어요? 저는 좀 재밌게 봤다. 재밌게 봤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은 보스턴 교살자로 네네. 디즈니 플러스에 네. 있고요. 네, 뭐 맞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밖에 없긴 해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굉장히 긴장감 높고, 근데 되게 뭔가 살짝 스릴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영화라서 스릴러예요. 장르가 스릴러예요. 그래요? 예. 사람들이 한번 보고 여름에 조금 여름 나기 할 때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외로 사실 민호 씨한테 악기를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민호 씨가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하네? 와, 씨. 우리가 언제 전화를 했냐? 농담입니다. 어이가 없네. 맞아. 그래서 그냥 민호 씨가 악기가 무섭답니다. 내가 악기가 무섭다고 그랬나? 뭐가 무섭다 했는데? 그거 나 안 무서운 된다. 거야? 나 안 된다. 무서운 거야? 나안 무서운 거는 된다. 별로 안 좋아해. 나 안 된다. 화장실 가야 된다 이러면서. 죄송해요. 잠시만. 애초에 너가 그렇게 물어봤지. 너 뭐라 물어봤지? 무서운 건 괜찮아? 그랬는데 나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 나 요즘 악기 보고 있는데. 맞아. 그래 그게 무서운 거야? 맞아요. 라고 했는데 시리즈물이어서 안 봤잖아. 무슨 그랬나? 무슨 난 보고 싶다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 봐야 된다고 뭐 너가 그랬나? 몇 화까지 봤다고 너는. 맞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리즈 별이어서 무슨 무서웠어. 그럼 다 못 보지. 민호를 놀리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 에나벨 이런 걸 못 본다 이런 거잖아. 에나벨 저 봤었는데 에나벨은 안. 에나벨 한 번도 못. 근데 민호 씨 그것만 알려줘요. 그 공포 영화에서 귀신 나오는 것만 수위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 나오는 것만 안 나오면. 공포 영화에 귀신. 그래요? 안 된다 소리네요. 네. 귀신 나오는 건 싫습니다. 근데 네. 그렇구나. 잔인한 거랑 다른 거죠, 민호 씨. 송강호랑 강동원 나오는 뭐죠? 검은 사제들? 네. 그런 건 좋아하고요. 그런 건 봤어요? 네. 콘스탄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신 쪽 관련된 건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귀신, 뭐 장발의 귀신, 뭐 이런 거면은 갑자기 팍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건 좀 힘들어요. 뭔가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당해버리는 습격을 당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싫고. 좀 힘든.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 왜 이렇게 치근하게 바라보죠? 개 짜증나게? 아니. 서로 뭔가 장르를 교류 하면 좋으니까 맞아. 공유하면 좋으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자고요? 네, 저희는 화장실 갔다 와야 돼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스턴 교살자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뭐죠?